저희가 준비한 2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최근엔 여당에서조차 헌법재판을 향해서 선거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선거기일이 이렇게 늦춰진 데 대해서 헌재가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서 금요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즉답을 하지 못했어요. 4월 18일 전에 하는 것 그런 질문에조차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도 모를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평의는 철저히 이 재판관들끼리만 공유를 하게 돼 있고 이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조차도 상황을 모르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본인이 직접 서류도 갖고 가서 이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그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의 어떤 유출이 금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사무처장을 향해서 많은 압박을 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게 연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제 평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면 처음부터 좀 잘못 단추를 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 심리 이후에 평의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처음에도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을 좀 더 채택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시간도 일단 넉넉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이 굉장히 줄였죠. 90분 정도만 하게 하고 또 증인도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에서 당초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꽤 논의가 많이 됐고 특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이게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겨버렸죠. 그리고 또 이 직접 평의에 직접 이 신문에 나왔던 인사들이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진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풍부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만약에 탄핵을 하고 이런 증거 채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빨리 결론 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뒤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꽤 심각하게 토론이 되지 있지 않는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변론 끝나고 한 달이 넘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 기간을 너무 짧게 또 너무 사실은 좀 촉박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지금 이 상황 평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지금 뭐 이번 주도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도 아무리 빠르더라도 사실은 차근차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좀 이런 상황들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 그 논쟁은 4월 4일이냐 11일이냐라는 부분보다 4월 18일 전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지금 핵심 쟁점이 옮겨 붙었었거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일부 보도를 보니까 목요일에는 물론 뭐 일반 선고 40건 했기 때문에 평의가 없었다고 했고 그 전날 30분, 금요일에 1시간, 뭐 주말에는 안 했다고 하면 오늘도 평의가 진행되는데 점점 평의가 짧아지는 거에 반면에 또 오늘은 여기 화면에 덧붙이자면 뭔가 좀 종일 평의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평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지금 와서 평의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짧은 것 그리고 뭐 한간에는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이 이제 다 결정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왜 선고를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대 3이라는 대드락이 아니라 재판관들 중에서 한두 분이 나름대로의 개인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쓰려고 하는 그 시간을 달라고 해서 좀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5대3 교착 상태인지 아니면 네. 한 명이 다 이거 평결 쓸 시간 달라고 해서 7대1, 6대2니까 좀 시간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일 뿐인 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마음의 결정이 다 안 내려졌으면 저렇게 평의 시간이 짧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다 난 것 같으니 빨리 선고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4월 18일 전에 안 나오더라도 선고가 남은 6명, 물론 뭐 2명을 대통령 몫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지 여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워낙 논쟁이기 때문에 접어두더라도 남은 6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선고를 내릴 수 있냐, 이 부분을 헌재 오늘 법사위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지금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도 문제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헌재에 있다. 왜? 제일 처음에 2월 말에 탄핵 심판 끝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변론기일 변경도 안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가 공백 사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이것을 적용해서 6명이 심리를 시작하냐라고 했더니 적용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더라도 헌재 사무처장이 법사위에 왔던 그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심리 계속할 수 있고요.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요.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보신 대로 장동혁 의원이 이거 최종 책임은 헌재에도 있다. 연장법도 문제지만 변론기일 변경도 안 해주고 이렇게 뭐 분초까지 재면서 변론 타이트하게 꽤 꼼꼼히 압축해서 하더니 결론을 못 내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헌재의 원론적인 얘기는 6명도 선고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사실 뭐 국회도 그런 입장 아닌가요? 국회에서도 사실 탄핵 소추할 때 그 당시 헌재가 6명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 달에 헌재 재판관 3일에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그 당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 의결된 분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오해를 무릅쓰고서 또 안 했어요. 그러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는 6명의 상황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이 정도면 법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헌재도 당시에 심리는 6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뭐 한편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심리는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가 6인 체제로 가능하면 결정도 당연히 6인 체제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겠죠. 그러나 헌재 사무처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심리정족수 7명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 정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는 끝났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을지라도 헌재 자체적으로다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8일 전에 나오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6인 체제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냐. 결국 지금의 핵심은 4월 18일 전후에 결국 나올 수가 있느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관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화면부터 만나보고 관련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8명의 재판관들에게 직접 명령합시다.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누군가에게 듣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알 수는 없죠. 제가 뭐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현재 어떤 헌법재판소 사정을 저는 야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그 정보가 사실 이제 지금 야당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야당의 태도와 야당의 발언을 봅니다. 아,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솔직히 야당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를 지금 지휘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 딱딱 끊어서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다른 요청을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저희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본인이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부르면서 했다는 거는 그 뭔가 내부의 어떤 사정들을 좀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에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어떤 이 남편의 문제라든지 또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동생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의 어떤 동조하는 그런 활동들 또 인연들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측, 이 대리인 측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을 3, 2, 3 딱 이렇게 딱딱 찍어서 예.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알지 못하면 저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지금 야당이 이 상황이 제대로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투쟁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마흔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요구를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투쟁을 딱딱딱 찍어서 하겠습니까? 누군가한테는 빨리 결단해라 뭐 하라고 하고 있고 즉시 선고해라. 이 사람들을 일사오적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와 취지는 비슷한 발언을 한 헌법연구관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에 이분이 출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사건 때 4대4가 나왔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각하가 2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재판부 8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아마 강력하게 그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머지 한 분은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네. 뭐 이런 분위기라고 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기각이나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 헌법연구관인 황도수 교수 얘기는 대통령 결정문 준비 다 됐을 거고 기각 예상했다. 재판관 3명이 인용을 강력히 거부하고 1명은 왔다 갔다 분위기 예상된다. 이것도 뭐 심증입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뭐 진보 쪽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번 주에 나오면 8대 0이고 다음 주에 나오면 5대 3이라고 했다. 근데 저희가 여러 설설들을 종합 정리해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도 뭔가 불안하니까 3-3-2로 나눈 거 아니냐? 뭐 여기 한동수 감찰부장 다음 주면 5대 3으로 각하 아니냐? 이게 물밑에서 확실히 민주당도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류이고 주관적인 해석이고 예. 다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황도수 아까 그 교수나 아니면 이 한동수 이 전 감찰부장의 그 공통적 의견은 일단 누군가가 시간을 끌고 있다 아니면 누군가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그게 인용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기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기각을 하고 있는 한두 명이 기각 안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뭐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래도 어느 쪽이든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자는 건 저는 합의할 거로 봅니다. 예.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는 지금 4월까지는 끌어왔지만 그 재판관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관들 역시 4월 18일 이전에 좀 결단을 내려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이 11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저는 이번 주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4월 18일 전에는 좀 결론이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황도수 교수 하면은 여기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여러분들이 헌법학자로 꽤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일단 그렇고요. 다음 주면 각하 아니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콕 집은 것도 뭔가 헌재 내부로부터 정보를 들은 게 아니냐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이었는데